가지기 스토리 보상하고 오늘 이제 그림책 제작 및 완성.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완성을 하시고 이제 우 대표님이 전자책 할 때 같이 이제 전자책 등록까지 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림책 자서전 강사 비전.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 상세하게 또 재미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안 되네. 음. 오늘 그래서 스포드 리뷰하고 사용 도구 및 활용 매체, 그리고 그림책의 다양한 시각적 스타일 소개해드리고 그림책 구성 레이아웃 작성하는 것도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번에 스토리보드가 안 올라와서 제가 일단 지난 기수 작가님들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6기 작가님들이세요. 6기 작가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거였고요. 이 스토리보드가 뭐냐면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제본 연습을 하고 제본 연습한 다음에 파지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자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이제 전자책에 올리면 되니까 아마도 그냥 종이책 작업하는 것보다 전자책 작업하는 거는 시간도 그렇고 단축되고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고 그 이야기를 이 내용의 이 그림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컷을 하나로 다 묶어 놓는 걸 저희가 스토리 보드라 그래요. 보통 이제 연극 시나리오나 극본 대본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시나리오도 시놉시스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림책도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자서전을 갖고 저희는 어쨌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자서전이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하는 일에 맞는, 거기에 맞는 그림책을 만드셔서 내가 때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기 때부터 제가 10대, 20대, 30대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 2기 때는 20대, 2기 때부터 10대, 3기 때 20대, 4기 때 30, 5기 때 40 이렇게. 지금 제가 50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썼고 요거는 이제 30대 이야기였어요. 30대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이제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힘들게 일어놓고 1인 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 그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준비의 시간이었잖아요. 30대는 지금 또 50대를 살아가기 전에.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서전이라는 거 저도 우리 송선숙 작가님처럼 내가 무슨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자서전을 쓰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제가 저의 인생을 한 번씩 돌아다 본 거잖아요. 돌아다 보고 그 전체 이야기를 썼을 때 그때 뭔가 내가 잘 살아냈구나 한 거를 느꼈었어요. 느꼈었고 이기 때 그러면은 다시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를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에 10대, 20대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10대 이야기를 썼을 때는 제가 감사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10대 이야기에 다 썼어요. 그 뒤부터는 무섭고 호랑이 같았던 아빠가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20대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20대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떠나보내고 또다시 힘듦을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 치열하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당당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30대에 비로소 조금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30대였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 더 깊어진 건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대상들에 대한 생각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내가 썼던 식으로 또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치유적인 치유가 계속 반복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도 행복감도 생기거니와 또 대한 애착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한 거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를 겪어내 지난 기수 때 40대를 쓰고 지금 50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50대가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가 아니라 일하는 것도 많아졌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아졌고 내가 그만큼 어른이 되고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또 그만큼 생산적인 위치에서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를 이렇게 도모할 때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배워 나가는 기술도 이 자서전을 쓰면서 계속 그게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자서전은 앞으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가는 거죠. 저희가 이 AI의 기술이 빨라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감정들의 소모가 너무 힘들다 보니 앞으로는 더 많은 화와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그들과 소통하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자신감 있게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림책 창작으로 지금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전 논문은 치유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공이 피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담심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상심리에 대해서 치유적인 효과와 경험과 중년 여성에 대한 그런 거를 쓰는데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그거를 이제 실습하고 그 이론에 걸쳐서 논문을 찾아서 리뷰를 하고 그 이론과 제가 하는 일과 연결해가지고 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박사님들도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또 어떻게 모였냐면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직도 이 일을 알려야 되는 게 많구나. 나는 앞으로 한 정말 많은 상품이구나라는 거를 어제도 느끼고 와서 또, 조금 뭔가 이렇게 성품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저같이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기수 때 우리 양혜진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양혜진 작가님 이거 한번 리뷰해 주시겠어요? 저기 제가 올린 거 크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이세요? 음, 더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이거 길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 아닌데. 음. 보이실까요, 이제? 네네네네.
저의 자서전을 그림보드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6학년 때는, 어, 다니던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전날 성극으로 제가, 마리아 역할을 맡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어, 약간 도끼병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착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빠가 다니던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 교회보다는 그때는 첫사랑 오빠를 못 본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좀 속으로 이제 반항심이 생겼죠. 그러다가, 음, 어,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같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고 나서, 음,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계속 갖고 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외박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그 집은 되게 엄하셨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제 밑으로 하나 있는데, 많이 좀 대우가 달랐어요. 너는 여자라서 안 되고, 남동생은 남자라서 중학교 때도 외박이 되고, 했다가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다가 잠이 들어서 외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음,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 이제 아빠랑 약속했던 게 네가 20살이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다니던 교회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20살부터 방탕한 생활을 해요. 술, 담배, 그리고 뭐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저희 신랑을 만나게 돼요. 30대 때. 20대 때. 20대 신랑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우던 담배도 끊고, 그리고 생각도 고쳐 먹죠. 그랬는데, 어, 14년 전에 결혼을 하고, 음, 살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연애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없고, 정말 그동안 감춰왔던 제가 몰랐던 모습을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네, 결혼의 권태기가 왔어요. 그러다가 40대 때, 6년 전에,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해서 정말 미워하던 저희 신랑도, 한 영혼으로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음, 그래서 지금은 평안하게 모든 사람, 정말 원수 없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옹하고 제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서전을 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이거 그때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진짜 밤새가지고 만들긴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좀 윤곽이 잡혀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기대됩니다. 어쨌든 그 글이나 그림으로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경화 네. 대표님. 지금 PPT를 좀 전체 화면으로 해주면 더 잘 근데 보이겠는데요? 지금 자꾸 튕겨져 나가서 그래요. 제가 전체 화면을 하다가 됐다, 이제 됐다. 아까 자꾸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책이다인데, 이 화면을 좀 확대해주면 좋은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 것만 확대해주면 좋은데. 아니, 화면, 이거 전체 화면 하면 이게 확대는 안 돼요. 그래요? 우 대표님도 올려드려요, 그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하시는 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떼서 드렸는데, 왜, 떼서 드리려고 확대를 안 했는데, 확대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좀 눈이 정, 침침해, PC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동안이 와서 더 하죠. 처음에는 올라갔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저는 사람이 책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좌우로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궁금했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아주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일 거야. 퇴사 후 1인 기업가가 되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했다. 그들은 작가, 강사, 사업가들이었다. 그들을 따라 글을 쓰고 책을 썼다. 생각과 행동이 변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도 할 수 있음을, 글쓰기와 책쓰기의 기쁨과 매력을, 그 경험으로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피플북이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경험이 책이다, 인생이 책이다, 사람이 책이다. 요거는 이제 피플북이라는 출판사 이름을 설립하게 된 제 스토리를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 대표님처럼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지난 기술 때 노윤경 작가님이라고 영어 강사님이신데 그림책을 처음 보셨어요, 이분도.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대요. 아니, 자서전에 왜 그림책이지? 한 질문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1번으로 그림책 전자책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들고 나셔서, 어, 종이책까지 하겠다고 나중에 따로 연락 오셔서 지금 종이책 하시고, 종이책까지 만드시고, 그거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AI로, 이분이 이제 AI로 해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AI 전자책, 그림 자서전을 전자책으로 AI로 하는 거를 런칭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 이제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 작가님이 이거 과정도, 동화작가 지도사 과정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이 선생님들하고 아마 다음 주인가 그렇죠, 우 대표님. 23일 날 청동 음,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전자책이고 또 이제 종이책도 만드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샘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용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이제 학교에서 요런 이제 책 전시가 있어요. 교육감 전시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이제 선생님도 저희 이 동아리 분 한 분이 그쪽 학교 행정실에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책들 만들어 놓은 거 전시하게 좀 15권만 이렇게 추려서 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오늘 챙겨서 드렸는데 제가 이 책도 보내드렸어요.
너무 잘 만든 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스케이트보드 아까 저희가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그림이 전혀 안 되셔가지고 글로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글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글로 쓰셔도 돼요. 그림이 안 되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 자사전 글을 그냥 여기다 붙이신 거예요. 붙이시고 그림을 그냥 이미지를 따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핀터레스트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데서 요 관련된 이미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나오는 거를 여기다 그냥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대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셔도 그러면은 그림책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다른 사람 이렇게 한 장에 10컷을 그릴 때 그냥 두 장에 10컷을 나눠서 글까지 쓰시는 또 이런 아이디어로 또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셨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하신 선생님 계시고 우리 여기 그 다음에 박성희 작가님 또 공유해드려야 될까요? 안 갖고 계시죠? 잠시만요. 한 작가님은 제가 공유를 같이 해드릴게요. 해요? 저, 네. 예, 아, 아니, 화면에서 보지 말고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잘 보이지. 음, 그럴까? 그리고 와이파이를 거기 응. 와이파이 잡지 말고 핸드폰에 핫스팟으로 잡아야지 안 끊길 것 같은데. 근데 핫스팟으로 잡았는데? 다시 잡혔는지 핫스팟, 다시 봐봐. 잡혔어. 음. 아, 이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제가 잘 가는 그 묵은지 닭도리탕 집에 가면 제가 항상 그 요리사 80대 할머니에게, 어, 오래 사세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어, 굉장히 맛있게 하는데 이 맛이 이분이 돌아가시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 맛을 오래 남기는 방법은 어, 그 맛을 전수할 수 있는 제자와 그리고 기록으로 레시피를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이렇게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이 땅에 남겼고, 거기에 뭐 레시피에 비교할 수 있는 성경책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되고 전수돼서 와서, 어, 저희들에게 이제 믿음을 전수하는 그 길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제가 제 신앙이 좀 저기가 됐는데,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책을 읽고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남긴 그 책으로 인해서 어, 내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신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목사를 찍어내다시피 하는 그 시대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자격증을 받고 오지만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학교도 많은 박사들을 또 찍어내지만 이론적인 박사가 있고 진짜 뭐 의사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 뭐지 병자들을 정말 아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어,
보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음.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제 자서전의 이름이 바퀴 달린 만평에 이렇게 집을 짓는 여자라고 제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바퀴 달린 만평의 집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시대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모임이 제한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공유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뭐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고 뭐전 세계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선교의 현장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그 기록들을 제 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바퀴 달린 만평의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 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엄마가 쓰는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바로 바퀴 달린 만평의 집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 영어를 못해도 우리 지금 이거 번역도 다 되잖아요. 이 안에서 번역도 다 되고 하니까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공유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어 이제 그 몽땅 연필이 이제 기억력이 이제 감퇴가 되어지니까 몽땅 연필이 내 그 두뇌보다도 강하다. 그러니까 기록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기억을. 그래서 기록을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면 항상 좀 내용이 너무 길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네. 한번 또 새롭게 보니 감회가 새로우시죠? 네. 우리 두 분은 근데 전자책 요거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 그림책으로는 안 맞아요. 했어요. 예, 예. 전자책으로는 글로는 했고 그림책을 이거를 안 저기 뭐야 하셨잖아요. 예, 네. 스토리보드 저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자책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제 거 마지막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요. 그냥 대략 그리는 거 안, 되면 제가 좀 더 그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거를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이에다 옮겨서 그리면 돼요. 이 종이에다 옮겨서 이 종이에 이 그림을 아니, 연필로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라인 따고 나면은 연필을 지우고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색칠을 하고 나서 완성이 되면은 요거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전자책에 PPT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지난 기수 때 제가 쓴 것 같아요. 40대에 이렇게 이거 30대인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30대네요. 30대. 30대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서전으로 원고로 가지고 그림을 살짝 스토리보드를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좀 부착시키는 거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지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걸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색칠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이제 화면에 올려서 이렇게 그림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기수에 만든 그림책을 몇 개, 지난 기수 선생님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30대. 이거네요. 요게 이제 표지예요. 표지를 이제 제목을 바꾼 거죠. 그래도 나는 살아냈다. 고된 삶 속에서 피어낸 평범하지만 비범한 30대. 30대는 제가 30대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30대는 자존심 태고 객기가 있어서 되게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되게 쌌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내가 옳은 것만 옳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30대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요 두 아이를 얻어서 저한테는 참 행복한 시간,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겉표지 들어가요. 이게 앞표지예요, 앞표지. 앞표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가 소개 들어갑니다. 작가 소개 들어가고, 이제 프롤로그.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속표지 저는 집어넣었어요. 속표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하나 더 넣고, 여기서부터 아까 그 스토리보드에 있던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썼죠. 어느 날 나는 엄마가 되었다. 서툰 어른, 서툰 엄마였지만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하루를 버텨냈다. 좁고 낮은 집이었지만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고마운 공간이었다. 처음 집을 샀을 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햇살이 드는 작은 벼지에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삶은 또 다른 물결을 보냈고 우리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겠다. 다 날려먹고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신랑 때문에. 고마움과 서러움이 뒤엉킨 날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다시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 작고 습한 월세방, 아픈 아이와 함께 한 병원을 또 가슴 아픈 시간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나는 또 한 번 마음을 모았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자.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집을 구했고 햇살이 머무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때 이제 딱 아파트를 샀던 것 같아요. 그 집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꿈이 자라는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다시 꿈꾸는 엄마가 되었다. 그때 이제 조용히 둘째가 태어났어요. 조용히 태어난 아이가 작은 숨결이 바람처럼 위태로웠어요. 얘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이 끝나자 나는 눈물이 아니라 숨을부터 멎었다.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표정을 환하게 졌던 이유는 이 아이가 되게 긍정적이에요. 죽는다, 죽는다 소리를 몇 번 들었지만 지금 제 옆에서 웃으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항상 미소가 가득한 아이여가지고 세 번, 여섯 번 작은 몸에 수술 자국이 늘어갈수록 내 마음도 조용히 무너졌다. 하지만 아이는 웃었다. 숨이 가쁜 날에도 눈을 맞추며 방긋. 그 웃음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그 말은 없는 위로가 내 삶의 기둥이 되었다. 나는 오늘도 아이를 안고 작은 발걸음으로 병원을 하겠다. 아마 1년 365일 병원이 제2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심장은 약하지 않아. 세상에 가장 강한 심장이다. 그리고 그 심장이 엄마인 나의 삶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눈물은 가슴에 묻고 하루는 발로 버텼다. 그런데 저희가 1997년 IMF 봤잖아요. 그때 이제 회사 문을 닫고 무직이 됐어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냉장고는 비어가고 전화벨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간장밥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야. 아빠도 그랬다. 옛날에 저희 아빠도 저한테 그러셨는데 실직했어도 식탁 앞에 정결스게 앉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의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다. 지금 저희 아들이 26이거든요. 근데 가끔 저한테 달걀 간장 비빔밥을 해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이런 거 많이 해 먹었잖아요. 간장에 달걀 넣고 참기름에다 마가린에서 막 비벼 먹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진짜 맛있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넣었던 것 같아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하루를 건드는 태도.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 엄마로만 살아온 나, 다시 나로 서는 시간. 아이의 병간호와 육아는 내 하루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둘째가 잠든 낮잠 시간 우연히 친구가 학원 강사 채용이라는 제안을 했다. 초등 수학 파트 강사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초등 수학 강사로 처음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경단녀였다가 그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낯선 교실에 익숙한 설렘. 나는 엄마에서 선생님으로 다시 서기 시작했다.
밤에는 아이 옆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낮에는 병원과 교육을 가고 갔다. 이 학교는 강사 한 1년 하다가 제가 학습지 교사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병원에서 다시 또 출근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힘들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루하루 작고 느리지만 나를 향한 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알았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란 오늘도 해보자는 말에서 피어난다는 거.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생활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진짜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비 때문에. 하루 여러 집을 못 가며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이 오는 날만 기다려요. 이 말이 저를 서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 문을 열고 나와서 문 밖에서 계단 위에서 저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책보다 아이의 마음을, 성적보다 가족의 걱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지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불빛이 되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이제야 진짜 교사가 된 것 같았다. 아침은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으로 열었다. 밥을 짓고 가방을 챙기고 병원의 일정을 확인하며 나는 엄마가 되었다. 퇴근 후 마주한 식탁, 오늘도 고생했어. 짧은 그 한마디가 마음을 안아주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눈물도 났지만 우린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편이 되어준 친구가 생겼다. 아이들이 참 멋있고 좋았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했잖아요. 40대부터. 가족의 응원을 받아서 더 좋았고, 요때 30대 초반에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서 일을 못하게 되시고 병원에 10개월 동안 있어서 제가 아이 병원, 아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아빠 퇴원하시고 저희 집으로 이때 모시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다. 그 한 통의 전화에 세상을 멈춘 듯 했다. 단단했던 아빠, 늘 나를 더 생각했던 사람. 침대에 누워 숨결만 살아있는 모습은 내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병원과 집, 아이와 이 사이를 달리며 나는 딸이자 간병인이 되었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마주했다. 아빠가 내게 주었던 말, 중심을 잃지 마라. 멈춰도 괜찮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그 말이어서 병원 복도에서 잠든 아이 곁에서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태어난 아빠를 모신 집, 작은 방 하나. 집을 이사했어요. 아빠 때문에 줄여서. 식사하는 식탁, 아이를 쓰다듬는 손길. 그 모든 순간이 내게 가족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아빠는 여전히 내 안의 등불이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분의 말은 나를 다시 세우는 나침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가족의 그때 30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썼고요. 다른 이야기 보여드릴게요. 저희 진학 기수에 세 분이 이제 전자책을 등록을 하셨어요. 보이세요? 천천히 피는 말 한 송이 이거 보이세요? 바뀌었나요, 화면? 네, 바뀌었어요. 네. 우리 그림 작가 진이라고 어, 이분도 그림책을 처음 만들어 보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앞표지 들어갔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 이름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림책 프리랜서 강사시고 미리네 미디어 강사고 늘본 창의독서 강사고 의정부 교육청 지원청 소속 책고 대표 역임 공저 내 삶의 버킷리스트 이렇게 쓰셨대요. 일기잼이래요 닉네임. 이분이 아까 앞에 제가 스토리보드 보여드린 김현숙인가? 그 선생님일 거예요, 아마. 강사 선생님. 이렇게 프롤로그 들어가고, 저는 아까 목차가 없었잖아요. 여기 선생님은 김지혜 선생님처럼 목차를 넣으신 거예요. 지은이 소개 들어가고, 프롤로그 목차. 그러니까 그림책의 저희는 이거는 저희 이제 그림책이고, 저희 책방에 올릴 거잖아요. 전자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는 내 거예요. 내 자유롭게,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어, 전자책처럼 실제 목차를 집어넣으셨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6살이다. 나는 말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었나 봐요.
사람들은 나보고 밤덩어리라고 한다. 나는 열심히 소리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내 이야기는 끝도 없어서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가 나를 또 성공하게 한다니까요. 나에게 또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은 그저 소멸명 개성이기 때문이다. 아빠는 매일 술 한잔 얼큰하면서 언제나 항상 나에게 덩어리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신다. 나 억울함에 암벙암벙 하며 마주쳐 소리친다. 아빠와 나의 소리를 지르던 대치가 시작되면 엄마는 나를 감싸고 오신다. 아빠는 한참 후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나에게 폭력 행사를 하다가 큰 대자로 누워 주무신다. 그때서야 엄마는 품에서 나를 내려놓고 여기저기 살펴보시며 현수가, 맞네, 현수. 현수가 다음엔 제발 조용히 있어 라고 하신다. 오늘은 엄마의 입술이 터졌다. 나를 감싸고 있다가 날아오는 방비에 맞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안 쓰신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꺼내 놓으셔가지고 좀 치유가 되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벙어리가 아니야. 나는 벙어리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 난 병신이 아니라고. 이런 나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윽박지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없인 여기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난 언제나 너희 위에 우뚝 설 것이야. 결단코 너희가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인 것 같아요. 다음해 1월에 내 앞으로 취업등록서가 났다. 생일이 빨라서 7살에 나이에 나온 통지표. 우리 엄마는 동사무소 학교를 찾아갔지만 입학시키라는 말을 듣고 힘없이 돌아오셨다. 학교에 가면 내 자리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곳이 있다.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면 60명의 아이들이 모두 5분단으로 나란히 줄을 맞춰 교탁 앞향에 앉는다. 우리 때 50명이었죠. 5, 60명이었잖아요. 지금은 2, 30명도 안 되는데 이때는 정말 반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한 반에 많은데. 그런 때를 저희도 이제 떠올리게 되죠. 이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내 자리는 그곳에 떨어진 창가 쪽에 구석에 따로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곳은 조용하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항상 조용히 혼자 책을 읽었다. 3학년이 되면서 나의 독서량은 더 많아졌다. 할 말이 없는 나는 시간이 나면 종류에 가리지 않고 책들을 섭렵해 나갔다. 그래서 상해 독서 선생님이 되셨나 봐요. 논술 선생님이라 그러시죠. 명작, 고전, 추리, 창작, 시집까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나는 책 속의 세상에서 희망을 보고 꿈을 꾸었다. 그리고 더욱 더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 나갔다.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연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 같은 반 여자아이 한 명이 점심시간에 내게 다가와서 같이 도시락을 먹자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에 만난 선생님은 발음에 어눌에 말하지 않은 나에게 같이 성경책을 읽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되셨나 봐요.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교회에서 선생님과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내지 않고 입만 벌려 있고 그런 나를 선생님은 안타까워하며 소리내기를 독려했다. 나는 엄마 외에는 누구 앞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아빠와 형제, 자매 앞에서도 말을 그로 아꼈다. 그런 내가 누구 앞에서 소리를 내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온님과 열을 다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것이다.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나는 세상을 향해 반발짝 나가 보기로 했다. 어서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어볼까? 네, 내가 한 절, 영석이가 한 절, 큰 소리를 읽자.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인사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헨벤과 시므론과 레이아, 유다와 이렇게 떠듬떠듬 하셨나 봐요. 오, 잘했어. 훨씬 좋아졌네. 다음 선생님이 읽을 거야. 이사갈과 스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나나나나나 리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서 읽으시니까. 근데 선생님 웃고 계시죠? 그렇게 매일 1시간씩 선생님과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으며 나는 목소리는 커져갔고 말소리로 또 높아져 가기 시작했다.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선생님 지금도 연락하시나 궁금하다, 진짜. 그해 겨울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때 나는 무대에 올라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섰다. 나는 이제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 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것이다. 진짜 어릴 때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로 에필로그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판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 PPT를 공유해 드리면은 이 PPT에다가 선생님들의 그림과 글을 옮기시기만 하면 돼요.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 양혜진 작가님 읽어주세요. 그림책 자서전 21세기 책만 보는 바보 이야기. 개천에서도 용 난다. 김현희 지음 뉴페이퍼. 이분이세요. 김현희 작가님. 바오밥 인문학센터 대표. 이분도 글쓰기 코치이신가 봐요. 여기 프롤로그 있고, 여기 목차 있고요. 목차 이분도 넣으셨어요.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 AI로 하셨어요. 이분도 그림을 못 그리신다고 해서 AI로 이렇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아까 우 대표님이 해주셨잖아요. 거기 제미나이는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GPT에서 나온 이미지 같아요. 깜빡 나죠. 어릴 적 내 꿈은 선생님이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른들이 물으면 선생님이요 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막연한 바람이었다. 이것도 어린 시절 나는 그다지 책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공부도 그랬다. 바쁘신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책 대신 농가 밭으로 향해야 했다. 술도가에 가서 막걸리 심부름도 하고 호미로 밭에 풀도 캐야 했다. 10살 어린 여동생을 돌봐줘야 했다. 일 없는 날은 동네 언니 동생들과 흙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아이였다. 어릴 적 유일한 책 읽기의 기억이라면 딱 하나 있다. 옆집 친구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학급 문고에 꽂혀 있는 세계 명작을 읽었다. 책을 읽고 동생에게 들려주면 왠지 말도 잘할 것 같았다. 교과서 밖에 없던 시골 집에서 찾은 나만의 특별한 독서 경험이었다. 이렇게 좀 했고요. 글쓰기에 아련한 기억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칭찬 덕분에 일기를 꾸준하게 쓰게 되었다. 일기장 속에 남겨진 힘나는 댓글들, 그 덕분에 매일 일기를 쓰고 일기상도 받았다. 예쁜 글씨 덕분에 반에서 서기를 도맡았던 자랑거리가 있다. 아쉽게도 20살 때 고향집에 불이 나서 6학년 일기장은 모두 사라졌다. 꿈없이 흘러가던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오직 서울 상경이 나의 유일한 꿈이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한 페이지는 그림을 놓고 그 다음에 글을 넣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림에다 글을 한번 입혀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꿈없이 흘러가던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 오직 서울 상경이 나의 유일한 꿈이었다. 19, 아버지 손을 잡고 낯선 서울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곳저곳 직장을 옮기며 쉽지 않은 적응의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잘 놓아야 되나 봐요. 컴퓨터를. 23살, 사회에서 나를 최초로 인정해 주었던 직장은 강남 터미널이다. 웹 표현에서 시작해 비서가 되었다. 예쁘고 가지런한 글씨체 덕분이다. 그곳에서 나는 빛나는 커리어 우먼들을 만났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아, 나도 저 여자들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다.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나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또 시작을 했어요. 디자이너의 꿈을 품고 디자인 학원을 다녔다. 어느 날 팀장님의 조언 한마디가 길을 바꾸었다. 차라리 대학에 가보세요. 26살 그렇게 시작한 늦가기 공부는 디자인학과 낙방의 아픔을 몇 번이나 겪어야 했다. 디자인 전공하겠다고 늦가기 공부를 시작한 나는 운명처럼 문예창작학과에 합격했다. 내 삶의 읽고 쓰기로 새로운 세상에 겁없이 문을 두들겼다. 이렇게 공부하셨대요. 읽고 쓰는 공부는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다. 부족한 독서량, 서툰 글쓰기, 이대로는 안 돼. 라는 마음으로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다. 자주 가다 보니 책이 좋아지고 나를 알아가고 발견하는 독서를 하게 되었다. 음,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는 달라져 가고 있었다. 점점 잃었던 자존감과 자신감은 활짝 피어났다.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소중해졌고, 과 대표가 되고 만회 시인 학교에 가서 고은 시인에게 시 낭독으로 특별상까지 받았다.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했다. 무사히 졸업을 마쳤고,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독서 지도사가 되었다. 알 수 없는 기둥을 오르지 마라. 남과 다른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서 지도사로 활동을 하며 엄마들의 깊은 고민을 알게 되었다.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지 모르겠어요. 내가 찾고 싶었다. 그러다 큰 아이가 6살 때 찾아낸 책에서 힌트를 얻었다. 꽃들에게 희망을 책이다. 알 수 없는 기둥을 오르지 마라. 남과 다른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알 수 없는 기둥에서 내려와 나는 책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음, 책을 쓰셨대요. 이렇게 해서. 음. 선진국의 자녀교육 모범 사례나 우리나라 명문가 집안의 자녀교육, 책을 탐독하며 찾는 답은 바로 가정문화 만들기였다. 토론하고 책 읽는 우리 가족, 광주 70주년 우리 가족은 광화문 거리에서 가운을 만들었다. 책 읽는 우리 가족, 책 읽는 우리 가족이 우리 집 가훈이다. 가훈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다. 가족 독서 토론도 하고 아이들은 100권 넘는 일기를 썼다. 남편도 출근 전 미라클 독서를 했다. 나는 나는 읽고 쓰고 기록한다. 책 유아 20년 대한민국 가정 독서 혁명을 출간하며 나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었다. 음, 대한민국 가족복지 혁명을 만드셨어요. 대박이죠. 음. 어릴 적 선생님의 꿈, 작가의 꿈까지 나는 모두 이루었다. 하지만 내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8년 전 일본 교토 독서 캠프도 다녀왔고, 중장년 시니어 독서 코칭을 3년간 온라인에서 1000명을 코칭했다. 83세 엄마와 함께하는 일거스까지 교육청에서 강연도 하였다. 학부모 연수로 엄마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강연도 하였다. 이 모든 순간이 나를 설레게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읽고 쓰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것. 100세 시대. 삶의 든든한 무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일것으로 대한민국 가정 독서 혁명을 땅끝 마을까지 외치며 걸어가 볼 테다. 보세요. 아까 작가님도 그렇고, 지금 작가님 것도 그렇고, 이걸 쓰면서 얼마나 또 설렘과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도 느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똑같이 뒤에는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다 공유해 드렸거든요, 톡방에. 한 번 더 보시고, 요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대님도 쓰셨어요. 공유해 주세요. 일단 잠깐만, 이것 좀 제가 공유,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렇게 됐다. 요 댓글로 제가 공유해 볼게요. 네. 아까 그거 스토리보드 올린 거 기억하시죠?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표지 이렇게 만들었고, 지은이 소개, 그 프롤로그 짧게 썼고요. 목차 이렇게 집어넣고, 목차 할 때는 프롤로그, 이거 다 났네. 프롤로그, 목차, 본문, 에필로그 이렇게 했고요. 그 스토리보드 한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림 하나 놓고, 여기 이렇게 글자, 저기 내용 집어넣고, 그림, 글자. 요것도 그림, 네, 글씨 넣고. 아까 스토리보드 한 그대로 한 거거든요. 이 그림도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라서 딱 이 손그림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런 그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요 그림 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뭔가 자신감을 표현했죠. 뭐 피플북 이렇게 출판사 이름 집어넣고 이름 피플북이다 이렇게 하고 요 그림 하나 집어넣고 이제 나는 말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 집어넣고 이제 에필로그 넣고 판권지까지 이렇게 3,000원에 출판을 한 요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짧게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드셔 보시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어떠세요? 우리 다른 작가님들, 실기 작가님들 어떠셨어요? 좀 이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송선숙 작가님? 대단하세요, 다들.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제가 예전에 저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잘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예전에 가졌던 생각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보니까 좀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 진짜로요?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부담 갖지 말라고 보여드린 건데. 찍히니까 보셨죠? 그런데 어쨌든, 네. 음, 좋습니다. 우리 김선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화면이 꺼져 있으신데. 네, 저죠. 예, 예. 아, 근데 저기, 처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보여줬을 때, 그때는 이제, 오 대표님 걸 보게 되면, 저렇게 완성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완성된 걸 딱 보여주니까, 맞아요. 음, 예, 그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스케치하는 것과, 구상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것과, 또 이제 완성품이 되었을 때, 정말 가치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완전 다르죠. 또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저렇게 해서 그냥 스케치해서 그렸나 이랬는데, 좀 더, 뽀대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죠? 예, 예. 좋습니다. 맞아.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예, 그래야죠.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 어차피 저희가 자서전 전자책도 내 개인 책으로 이제 온라인 서점 만드셔서 있으신 분들은 올리실 건데, 그림책도 집어넣으면 좋죠. 꽤 주기적으로 올리니까는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림과 글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전자책으로
올려놓으면은 이것도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드린 그림 전자책 원고를 우 대표님께 드리면은 이것도 공저로 우 대표님이 대표로 이제 올려주시겠죠? 그러면 또 보시는 분들은 판매가 되고 하니까 한번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면 다음에 또 잘해봐야지 하고 욕심이 생겨서 또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용기 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쉬운 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도 돼요. 꼭 아니어도 되고 물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자서전이니까 뭐 물건으로 해야지 뭐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캐릭터는 잡아서 하면 돼요. 그럼 그 캐릭터를 어디서 찾냐? 지난번에 알려드린 데서 찾으셔도 되고 우리 우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플리시에서 찾아도 되고 뭐 저작권 없는 거 그냥 따다가 비슷하게 그려도 되고 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도구미 매체 할인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핀터레스트라고 치면은 지난주엔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됐었는데 제가 원하는 컨셉을 여기다 치면은 뭐 소묘면 소묘, 캐릭터면 캐릭터, 이미지면 이미지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그 그냥 일반 일러스트 많이 찾거든요. 일러스트 찾아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찾아서 얘를 따라서 그냥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치는 안 쓰, 가서 이걸 따와서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얘가 귀여워. 이 귀여운 것을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아빠 이야기 쓸 때도 이제 아빠와 딸을 검색했어요. 아빠와 딸을 검색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아빠랑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컷 한 컷만 딱 그림책이 장점이 그 그림이 완벽하게 다 나타나지 않아도 이 이야기에 대한 만 중심을 잡고 있어도 이게 뭐와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딸의 모습을 뒷모습으로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여기 먹지라는 거 우리 아마 옛날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뭐 그림 그릴 때나 아니면 글씨 쓸 때 먹지 대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게 다서전이다 보니까 가족 사진이나 찍은 사진 내 실제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맨 아래다가 내가 그려야 될 종이 대시고 그 위에다 먹지 대고 그 다음에 프린트한 거 그 맨 위에 대고 그걸 그대로 딱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 연습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서 라인을 그려도 되고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색칠해도 되잖아요. 색칠만 해서 비슷하게만 나오면은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시니어 수업할 때 이렇게 해요. 어르신들의 사진을 받아다가 어르신들의 사진을 보고 그걸 그려요. 그려서 그 다음에 사진이 그려갖고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림책 이론 수업, 그림책 수업하고 이제 발문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은 그 그림 채색 라인 따고 채색하는 시간 가져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색연필은 저는 이렇게 전문용 써요. 근데 이게 미술가들이 쓰는 전문용이 아니라 일반. 쿠팡에 보면은 가장 저렴한 게 이거 파버파스카거든요. 그래서 게 여러 가지 같은 색인데 같은 색이 세네 가지 돼서 저희가 명암 넣거나 또 예쁘게 색칠할 때 질도 이쁘게 나오고 그림 스캔하면 예쁘게 스캔이 돼서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색연필의 도구를 한번 여기다 올려봤고요. 쿠팡에 치면은 싸고 저렴한 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 가면은 5천 원짜리 이렇게 70가지 색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저는 아이들 수업 갈 때는 그런 거 이제 챙겨가서 아이들 마음대로 마음껏 쓰게 색칠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라인을 따라 그러잖아요. 그 라인을 따고 이제 연필선을 지워야지 깨끗하고 예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라인펜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전문용 라인펜도 있고, 저희 네임펜 보면은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시니어 수업할 때 저는 이거 활용 많이 해요. 시니어 분들은 두꺼운 라인을 많이 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쿠팡에서 싸게 팔아요. 요것도 이제 문구점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쿠팡에서 사요. 금방 쓸 거니까 싼 거로 싸고 좀 어, 가격 대비 좀 효율성 있는 걸로 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라인펜이라고 이렇게 라인펜이 쓰시면은 여러 가지가 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되고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먹지, 먹지 되고 그리면은 가끔 이렇게 먹지가 검으니까 얼룩이 져서 지저분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지 말고 또 이렇게 아트박스라고 있어요. 이게 쿠팡에서 얘도 파는데 한 A4 사이즈만한 게 2만 얼마면 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대로 아까 우리 필기한 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내가 그릴 그림 하얀 종이를 위에다 올려서 그걸 보고 라인을 따면은 아주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라인을 따서 보면 내가 그린 그림처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정이 못 그리겠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캐릭터 할 거를 찾아서 저는 솔직히 AI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어차피 이 컨텐츠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려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전문 그림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림체로 요즘에는 캐릭터도 다양하게 간단하게 그려서 책을 내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좀 더 잘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도구 및 활용 매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그림책 자서전 강사 비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림책으로 어떻게 강사가 되고 강사가 되려면 어떤 강의안을 제안하고 그 강의안은 어떻게 어떤 수업들을 하는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된 이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 작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강사로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자사전을 하실 때 같이 편하게, 도구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해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그림책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잘 보실까요? 네. 저는 꽃을 많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신랑은 꽃을 싫어해요. 근데 저는 시들어도 꽃다발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마 우리 여자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꽃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다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송정수 선생님, 뭐가 보이세요? 표지. 보이는 거 뭐예요? 표지에 보이는 거. 꽃을 들고 있는 여기 손? 음, 이게 뭐지? 아, 이 표지에서 말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지금 보이는 네, 표지. 네, 꽃을 들고 있는 여기 다람쥐 손? 이게 다람쥐인가? 이게 뭐예요? 아, 다람쥐 손 같아 보인다. 좋아요. 우리 양혜진 작가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음, 꽃도 이쁜데 저 발톱이 선 손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발톱에 손이 더 눈에 들어온다. 누구 손 같아요? 무슨 손 같아요? 음, 고양이과 동물 같은데 제 고양이과 귀 동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음, 음, 좋아요. 네. 우리 김선아 작가님, 뭐가 보이세요? 저는, 꽃 위에 부엉이하고 말할 게 음. 토끼? 오, 헉, 꽃 위에 부엉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부엉이. 꽃이라는 부엉이 거 어디? 위에 부엉이. 아, 저거 그리고 부엉이에요? 나 말할 처음 게 봤네. 토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토끼는 어디 있다고? 토끼는 말할 게에 귀 두 개가 네. 양쪽으로 있고, 밑에 아, 눈이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헉,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와, 신기하다. 역시 나눠야 돼. 그래서 그림책은 나눠봐야 돼. 우리 우경아 대표님은 뭐가 보이세요? 곰 발톱이 보이는데? 곰 같은데? 오, 좋습니다.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 어? 다른 데도 안 나왔는데. 맞아요. 곰손이에요. 곰손이고, 여기 이게 손톱. 발톱. 그죠? 검은 거 손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희진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토끼, 고개 바로 위에 이렇게 보면 무당벌레가 있어요. 아주 작은 무당벌레. 그러니까 얘가 음, 대비적으로 때문에 무당벌레는 되게 작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무당벌레가 있고 이 무당벌레를 둘러싼 이 손을 둘러싼 요는 모두 꽃이에요. 토끼나 부엉이는 없고요. 다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꽃을 선물할 게잖아요. 자, 누가 누구에게 꽃을 선물할 건지. 그리고 왜 얘는 이렇게 큰 발톱 위에 작은 무당벌레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나눠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어, 한 몇십 분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꽃을 이 무당벌레가 선물하는 건지 아니면은 곰이 무당벌레에게 선물하는 건지 무당벌레가 꽃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곰의 발톱에 앉아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탐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꽃을 선물할 게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꽃이 있고 여기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있죠. 오늘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표지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 작은 아이가 도대체 왜 그 큰 발톱 손에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이 이야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얘 뭐예요? 이거 뭘까요? 큰 거. 곰발이죠, 곰발. 곰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집에서 거의 곰발이 다 나오고 위에는 안 나올 정도로 그 곰이 무지하게 큰 거야. 그럼 요 밑에는 풀들이 있어요. 곰이 숲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죠? 산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곰을 다섯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여.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이렇게 숙여 보니까는 작은 무당벌레가 지금 어디 걸려 있어요? 여기 걸려 있죠. 거미줄에. 그래서 그 조그만 목소리가 나는 대로 이렇게 내려다봐요. 우리 곰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작게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얘는 냉정한 아이는 아니에요. 일단은 봤을 때. 어, 지나가는 말도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 곰이죠. 그리고 이 작은 무당벌레는 이렇게 커다란 곰, 자기보다 몇 곰에게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간절한 목소리로 곰을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쳐요. 그럼 그 정도로 이 아이는 간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더 힘을 생각하고 곰을 부르는 거겠죠? 얘가 그래요. 어? 네가 날 불렀어? 하고 곰이 이제 숙여서 물어보죠. 근데 무당벌레가 그러죠. 곰님, 저기 제가 지금 정말 거미가 돌아올 거예요.
저기 제가 저를 이 거미줄에서 꿈에 구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부탁을 해요. 거미줄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곰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곰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얘기해요. 곰 먹히나? 이 곰에게 먹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에게까지 얘기하려면 이 정도로 진짜 스스대야 커다란 갈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 거잖아요. 자, 우리 이런 간절함에 아주 이렇게 좀 애처롭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무당벌레 우리 양혜진 작가님 구해주시겠어요? 곰은 어떻게 할까요? 구해주죠. 구해주죠. 우리 네. 송수 작가님 어떨 것 같으세요? 구해줄 구해, 것 같아요. 구해줄 것 같아요? 네. 우경아 작가님은요? 구해줘야죠. 구해줘야 돼요. 우리 성희 작가님은 어떠세요? 잡아먹을 것 같아. 잡아먹을 것 같아. 안 안 구해준다, 안 돼. 구해준다. 그지? 왜 안 구해줘?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다. 자, 그럼 왜 구해줄 것 같아요? 왜 구해줘요? 양혜진 작가님? 저 표지를 보니까 음. 곰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그 위에 있고, 그 위에는 꽃들이 있는데, 얘가 그 거미줄을 딱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다 내려주는 그런 것 같거든요. 유추해 봤을 아, 때. 그래서 구해줄 것 잊어봤어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볼게요. 곰은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를 보고 생각이 잠겼어요. 내가 너를 구해준다면 거미가 굶겠지? 아,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거미님은 저를 놔줘도 굶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애원을 했지만 곰은 무당벌레를 놔둔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와의 예상과는 전혀 빗나갔죠. 근데 곰이 말한 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다 얘를 당연히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곰이 그냥 갔어요. 얘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혜진 작가님? 어찌 보면은 진짜 거미도 먹어야 사니까 곰의 음,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래도 구해줘요. 그래서 우리 송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 그러게 곰이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약간 조금 우 음, 대표님은 어떠세요? 항상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죠? 우리 성희 작가님 어떠세요? 자연의 법칙이라면 자기가 또 거미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거미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자, 맞아요. 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은 얘만의 생각과 얘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끄트리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 무당벌레는 그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해요. 그래서 무당벌레의 지금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저렇게 가버리면, 지금 이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원망스럽겠죠? 뭐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당벌레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구름이 불리면 날이 흐린 건 자연의 법칙이 맞아요. 국님이 말한 것처럼. 참, 불과 나무가 피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저 공간의 이후 는 아무렇지 않게 흔들어 버리면 거미줄이 찍는데 요거 건들면 되는 걸 안 해주냐 이거지. 그냥 하고 사라지는 봄을 바라보는 우리 무당벌레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니 구해줄 것 같았는데 안 구해주고 그냥 갔던 곰이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지? 구해줘야 기회가 있겠죠. 또 우리 무당벌레는 몇 시간 다시 곰이 무당벌레가 있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되는 거야. 어머, 곰님 저를 하고 무당벌레가 곰을 애타게 반갑게 소리쳐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까 봤는데 얘가 살아있네? 그럼 살려줄까? 어떻게 될까요? 줄까요? 살려주시나요? 살려준다 손 들어보세요. 써주세요. 채팅창에. 살려준다. 아니, 그냥 간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왜? 아침과 생각이 똑같아서. 아침과 생각이 똑같아서. 네. 다른 분들은요? 어떠세요? 저도 그냥 갈 것 같아요. 아직은 마음이 안 그냥 갈 것 변했어요. 같아요. 네. 다들? 다 그냥 간다. 오, 음, 다 그냥 간다. 이젠 아는군요. 맞아요. 얘가 그냥 가요. 아니,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게 있는데. 그럼 아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구해주지 않으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까요? 무당벌레 물음에 공이 그렇죠. 미안. 역시 너를 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주 굳은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곰이에요. 얘 표정 보세요. 포기하는 상태죠.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그래요. 응? 그렇군요. 제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막음하다니. 일벌레를 톡톡해서 7년 동안 지내고 나와 이제 멋진 날만. 어떠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또 얘기를 해요. 양혜진 작가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음을 좀 움직이는 말이라 곰이 음,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음. 우리 송상수 작가님은요? 책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올 때까지 너가 있으면 살려줄게. 그럴 거. 오, 오 대표님은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고요? 생각 좀 하세요. 님은요? 생각이 많이 되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위급하거나 내가 정말 뭔가를 저기 해야 될 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 뭐만 잘하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 정신. 근데 그것도 알지. 아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얕, 얕바른 그런 생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무당의 이야기일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무당가 땅속에서 살아나, 애벌레로 사나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7년 동안? 무당벌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곰이 그래요. 어? 그거 매미 이야기 아니야? 무당벌레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에휴, 그럼 난 이만 간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얘는. 무당벌레 나한테 가요. 얘 어떨 것 같으세요? 헉, 내가 잘못했구나. 헉,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진실되게 말을 할 걸.
우리가 진심이 닿으면 괜찮은데 진심이 안 닿으면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곰에게 아는 곰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했으니 곰이 얘를 주고 싶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설픈 아첨은 이제 그만 안녕. 아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그저 자연의 일부이자 방관자야. 무리한 부탁은 이제 하지 마. 무리한 불 하나가 온 법이거든. 거짓말하는 너는 이제 거짓말 좀 하지 마. 이 자연은 너의 거짓말보다 이 자연은 위대해. 모든 걸 다 깨고 있어. 누군가는 거미에게 먹히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야. 올려진 거미가 모기를 막아주기. 얘가 왜 거미를 되는지 이유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 함은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는 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야. 여러 얘가 모기에 물리는 게 너무 싫으니 그 모기를 막아줄 수 있는 건 거미밖에 없어. 그럼 거미를 도와주면은 거미가 너를 안 잡아먹게 되면 거미가 굶어 죽잖아. 그럼 거미가 모기를 안 잡아줄 거잖아. 그럼 나는 모기에 칠 거잖아.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나의 생각인 거죠. 그죠? 개인적인 나.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거미와 무당벌레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런데 저녁 다시 와요, 얘가. 이곳을 또 지나가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무당벌레가. 이제는 가지고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 없으셨어요? 아니, 아침에도 지나갔다가 점심에는 또 여자친구한테 간다는데 저녁에 또 지나가는 거야. 이나 이거는 아침, 점심에 생각해보니 나를 구해줄 것 같아서 온 걸 맞아. 라고 고민은 생각하겠죠, 무당벌레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들떠 있을 거야. 자, 드디어 이제 구해줄까요, 그럼? 구해주려고 왔을까요, 얘가?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음. 맞아요. 아니, 나 집 가는 길이야. 저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놔주면 거미가 굶는 거야. 거미는 좋은 동물이야. 적어도 누구에게? 곰에게는. 왜? 모기를 모기를 잡아주니까. 잡아주지. 모기를 잡아주니까. 자, 좋은 동물이라는 말이 우리 무당벌레가 생각을 하지. 어? 그럼 거미가 왜 좋은 동물이냐면 난 모기를 너무 싫어해. 그런데 말이지 거미가 여기 모기를 다 쫓준다고. 그러니까 너를 놓아줄 수 없어. 이건 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내가 어렵고 힘든데 누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생겼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럼 거미님은 좋은 동물인가요? 하고 무당벌레가 물어보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좋은 동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곰님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지. 꽃을 싫어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는 거? 심지어는 인간들도 꽃을 사랑하지? 그러자 무당벌레가 양양해지면서 말해요. 저도 좋은 동물이에요.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그럼 나도 좋은 동물이에요. 왜요? 드디어 살 길을 찾았어요. 왜요? 왜 좋은 동물이에요? 꽃을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은 동물이래. 왜요? 왜지? 자기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그쵸? 음, 나도 거미가 그래서 좋은 동물이면 그래서 곰님께 좋은 동물이면 나도 좋은 동물이 될 수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야? 얘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곰이 생각하겠죠? 근데 곰이 꽃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얘가 그래요. 거미님은 못된 모기를 잡아주지만 저는 못부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 저도 못된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아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또 곰이 두 눈을 깜빡거리면서 무당벌레 이야기를 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곰은요, 말에 경청하지 않은 성품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일 수 있어도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이치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무당벌레가 한 거예요. 곰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동물이면 나도 곰이 좋아하는 꽃에 있는 진딧물을 잡아먹으니까 나도 좋은 동물이야. 왜? 곰님이 꽃을 좋아하신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거미를 살려주는 것처럼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닌 거죠. 그죠? 이제 아니, 얘 어떡할까요? 곰이.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음에 수많은 것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당벌레의 말을 듣고 곰이 행복하게 빠져요. 어느 정도냐면 깊은 정막에 잠길 정도로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곰임에 빠지면서 새벽녘이 되도록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깊은 밤이 되도록 이 정도 생각이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꽃을 볼 것이냐, 모기에 물리지 않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고민과 같은 거겠죠. 그죠? 이 곰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살려줘요. 네? 살려줘요. 살려줘요. 선생님은 네, 살려줘요. 그래서, 살려줘요. 네. 네. 이 고요한 생각에 빠진 정막을 깨는 거는 누구냐? 바로 거미입니다. 화가 난 거미가 정막을 깨고 씩씩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손 하나면 거미줄이 이렇게 끊어지니 무당벌레를 살렸겠죠. 얘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아까 우리 중간에 곰이 한 말 생각나요? 여자친구 만나러 갔어요, 점심때는. 모두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럼 곰이 먼저 생각한 거 뭐예요? 내년에 꽃이 피면 여자친구를 꽃을 보러 가야지가 더 먼저 들어오겠죠. 내가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꽃을 좋아하는 것보다 모기에 물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의 법칙이긴 하지만, 무당피해를 하는 것도 어쨌든 자연을 볼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드디어 무당벌레의 말처럼 꽃들이 만발한 들판 가운데에 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로 줘요.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보여드렸을까요? 우리 혜진 작가님. 왜 이 음, 이야기를 보여드렸을까요? 음, 저는 그래요. 이 물음과 그리고 공감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공감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작은 아이가 이 미스터 목소리로 얘를 불렀을 때 봄은 경청을 앓고 들을 줄 안다 그랬잖아요. 얘가 궁금했던 게 진심이기 때문에 무당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물음에 진심으로 궁금한 질문을 던졌지만 곰은 자기가 맞는 이치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 나갔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곰이 이 강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을 샀어. 근데 이 시간이 있었다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은 위험할 수 있으나 필수적이고 유용하다는 거야. 왜? 아니에요. 강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하기는 필수 기초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때문에 다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다른 이면의 혜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감을 갖기 위한 투명성은 이 신뢰를 관찰하고 시간의 에너지들이 많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공과 무당벌레 에너지 사이에서 교환하는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교환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로라가 말할 수 없는 게 곰의 입장에서 뭔가를 도출했을 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동해서 얘가 개인적인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우리는 이야기거리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라면은 내가 이익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따라서 또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당 입장에서는 곰이 거절을 했어. 누구는 포기할 때 침착하게 끝까지 대응을 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무시를 당했고 자기가 얼굴 다 뜨거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봄에게 세 번째 또 부탁을 하잖아요. 거절을 함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이런 무당벌레의 여유와 자신감의 뿌리는 이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럼 이 무당벌레와 공의 상태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거미가 천 줄에 내가 내 자신 거미줄에 걸린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거미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받아들이고 통찰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학과 시를 보면서 어떤 분석도 아니고 어떤 결론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문학의 삶의 바구니에서 우리는 하듯이 아주 꾸밈없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방식, 결국 이 귀인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거미줄에 걸리는 무당벌레를 구해준 곰은 무당벌레에게 귀인이에요. 그죠? 그럼 나에게 걸린 거미줄이 무엇이고 그게 또 누구인지 아니면 나에게 그런 거미줄에 걸렸을 때 나타난 귀인은 누구였는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실천의 의지와 용기가 불러오는지 나의 영역 밖의 문제를 직면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지 그건 바로 하는 이름이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내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데려다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도 지금 우리가 자서전을 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기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어려운 전략은 전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연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그림책 자서전을 쓰지 못하는 지금의 용기, 아마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바쁜 것들이 많고 해야 되는 게 많겠지만 지금 이 자서전을 하는 3주 동안 내가 여기에서 완성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작은 메시지를 남기고 선생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도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거기 지금 자서전 완성하신 두 분은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스토리보드 몇 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간략하게 해서 너무 그림 잘 그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그리고 싶은 이미지만 잡아서 그 그냥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 색칠만 뭐 칠하면 되고 하니까 집에 있는 뭐 어떤 뭐 색연필 글파스에서 우리가 한번 편하게 한번 그려서 이렇게 올려드린 PPT 그거 다운받으면 양식이 있으니까 보다 내용 바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글 써보면은 한글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작업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자서전 제가 좀 해서 저기 할 거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이번 주까지 조금 더 파이팅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톡방에는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7기 하면서 6기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12월 달에 이렇게 1박 2일로 워크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은 이제 그동안 기수분들 모여서 소통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뭐 본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강의나 했던 진행 사항들 서로 좀 사례 발표도 하고 조금 저희가 좀 필요한 거 역량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좀 기획을 하려고 하고요. 좀 급하게 일정을 잡았는데 12월 13일 토요일 2시에서 14일 일요일 11시까지 이렇게 일단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포천 이제 한국미래평생 휴먼센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은미 대표님 사무실 옆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여기 학습센터를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일단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일정 내 가지고요. 또 1박 2일이니까 노트북하고 개인 세면 도구 이렇게 좀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가는 요 식사하고 음료, 간식, 숙박 다 해서 이제 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따가 이제 그 칠판이랑 의자 책상 다 세팅을 지금 하려고 12월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아직 고민 대표 사무실 바로 그 붙어있는 옆에 사무실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정들 보시고 또 모여서 한번 나누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또 생긴 생각이 듭니다. 일정 한번 해서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소통 한번 나눔하고 오늘 시간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특별한 거 없으면은 또 뭐 소통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